영화 탑건의 속편인 탑건 매버릭이 무려 36년 만에 개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흥행을 했습니다. 12억 달러, 한화 약 1조 5,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여서 이 톰 크루즈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탑건 매버릭이 개봉하고 나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 탑건이 공군 소속이 아니라 해군 소속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 출발합니다. 도그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싸움인데요. 공중에서 이 전투기가 서로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개가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도그파이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들의 이런 도그파이트 같은 근접전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오산이었다는 것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미사일 공격만으로 전쟁의 모든 상황을 동식시킬 수 없는 데다 특히 당시 미군의 미사일 기술은 지금처럼 정밀도가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죠. 설상가상 이 미군은 공중전에서 북베트남에게 오히려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미군의 주력 전투기는 F-4 팬텀, 북베트남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미그 17과 미그 21기였는데요. 미군 전투기가 북베트남보다 2.5배 정도 더 추락했다고 하고요. 미군은 항공기를 10,000대 이상 잃어버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 해군은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지 15년 만인 1969년에 캘리포니아주 미라마 해군기지에 공중전 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의 경쟁의식을 도취시켜서 수업에 더 열의를 가지도록 했는데요. 바로 가장 우수한 조종사에게 탑건이라는 명예를 부여한 겁니다. 이게 탑건의 공식적인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 중에서 어떤 조종사가 정말로 더 우수할까? 해군 조종사는 정말로 탑건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 실제로 미 공군과 해군은 조종사들의 자존심 싸움이 엄청납니다. 해군 조종사들은 이 실력이 떨어지는 조종사들에게 이런 조롱을 한다고 해요. 넌 그냥 공군이나 가라. 자, 공군 조종사들도 물론 엄청난 실력자이지만 미군에서는 해군 조종사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여요. 왜냐하면 해군 조종사들은 육지에 있는 비행장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 즉 악조건 속에서 작전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함재기를 조종하는 것이죠. 자, 함재기는 군함에 실은 항공기라는 의미인데요. 이 함재기는 제작 방식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일반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항공모함의 활주로는 지상 비행장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함할 때 캐터필터, 즉 사출기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투기를 공중으로 발사해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때 노즈 기어에 순간 9톤이라는 엄청난 하중이 걸린다고 해요. 해군 조종사들은 이 하중을 뚫고서 견디면서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는 그런 고도의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착함은 더 어렵습니다. 짧은 활주로 위에서 마치 내려 찍듯이 직함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게 되죠. 일반 전투기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재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내구성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착함할 때는 이 어레스팅 와이어라는 장치를 활용합니다. 여러 가닥의 강철 촐사를 꼬아서 만든 줄인데요. 이게 고리에 걸리면서 제동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죠. 이함과 착함 시에는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전투기 조종사보다 더 집중해야 되고 훈련 강도나 양에 있어서도 훨씬 더 혹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한 공중전이 그 위용을 발휘했습니다. 공군의 개념이 생긴 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입니다. 육군 항공대에서 독립해서 공군이 생겨나게 되었죠. 즉 해군 항공대가 공군보다 역사가 더 깁니다. 그리고 공군은 익숙한 지형 지물을 활용하고 영토를 방위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반면 해군은 항상 전시 상태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미국과 중국이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에서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해군이 공군보다 조금 더 작전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는 군 출신 우주 비행사들이 많은데요. 예로부터 공군보다 해군 항공대 출신이 더 많았다고 해요.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닐 암스트롱도 해군 항공대 출신입니다. 함재기는 이 탑건 1편을 촬영할 당시에는 F-14 톰캣이 주력 기종이었어요. 이후 속편인 탑건 매버릭에서는 FA-18 호넷이 주력 기종으로 등장합니다. 현재 실제로 항공모함에서의 주력 기종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스텔스기 F-35C가 함재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참고로 F-35A는 공군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